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기독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회원들은 역사적 갈등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양국의 화해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스에 유입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의 한 난민 캠프에 성경 훈련원이 마련됐습니다. 이곳에서 난민들은 성경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 학교 직업반 학생들이 투입되는 현장 실습제도 운영 중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 실습제도 운영 실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업체의 철저한 조사와 현장 실습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잠잠했던 북한이 다시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상황은 반복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 하나 시원하게 내놓을 수 없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인데요. 미국의 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어야겠고 그 방향은 오직 평화를 가리켜야 함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분위기는 위안부, 영토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냉랭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기독 여성들이 손을 맞잡고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여성들이 손을 잡고 평화를 비는 몸짓인 느릅나무 춤을 춥니다. 성찬 나눔을 통해 국적을 초월해 모두가 예수님의 형제자매임을 확인합니다. 일본이 과거 자행한 성범죄를 회개하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멈추도록 간구하는 양국 대표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私たちは悔い改めます。自分の国が犯した性犯罪に目を留め、声を上げることが長くできませんでした。慰安婦被害者の勇気ある名乗り出によって、私たちは目覚め、正義ある解決を目指して立ち上がることができました。 지난 1996년부터 2년마다 열리고 있는 한일 NCC 여성위원회 연대교류회의는 올해로 10번째를 맞았습니다. 동북아시아 평화정책, 기독교 여성의 역할과 성노예제 등의 과제를 다루며 한일교회, 나아가 민간 분야의 화해와 협력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제1대한기독교회 가와사키교회 김혜옥, 아시아교회 여성연합회 총무 이문숙 목사 등이 미갈과 제1여성, 혐오의 문제 등에 대해 강연과 워크숍 등을 진행했습니다. 계속 기독 여성들이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일 관계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평화와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해의 여정, 우리는 어디에라는 주제 아래 손을 맞잡은 한일 기독 여성들은 두 나라의 진정한 화해를 열망하며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성민원이 군포 에스톤하우스에서 성민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위한 빗사랑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군포시와 안양시, 군포 제1교회와 C채널, CBS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 군포시장 등 지역 및 교계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 고세진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의 시간에는 성민원 권태진 이사장이 신앙에서 나온 봉사의 에너지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군포 제1교회가 전문 복지 사역을 위해 설립한 성민원은 20여 년간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노인 등 어려움이 있는 곳에 전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논산 육군훈련소 내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을 위해 7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성도 4천여 명은 지난 26일 논산 육군훈련소를 찾아 4천여 명의 장병들과 함께 2017 육군훈련소 복음의 물맷돌 집회를 갖고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헌금은 교회 예배당 전면에 배치될 LED 전광판 구입과 시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 개관을 기념하는 제12회 평화의 합창제가 개최됐습니다. 음악회에는 서울싱어즈, 아이누스 합창단 등 한국의 대표적 선교 합창단 7팀이 초청돼 다양한 형태의 찬양 연주를 진행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역사 전시물과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역사 박물관과 아트리움 등으로 구성돼 있는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올 10월 완공됐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최근 논란이 된 낙태죄 폐지 청원 문제에 대해 낙태는 분명한 살인 행위라며 정부는 오히려 낙태가 불법임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언론회는 만약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무분별한 생명 경시 현상과 성문화의 문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 여성단체 YWCA가 페미니즘 물결과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 여성들을 주제로 정론지 여성들이 살리는 세상 5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교회는 왜 여성주의가 필요한가, 기독 여성들은 어떻게 성차별주의를 극복할 것인가 등의 문제의식과 대안을 담았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이 화합단결과 전통계승의 취지를 가지고 교내 LG 컨벤션홀에서 2017년 이화무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처음 선발된 학군사관 후보생들과 간부 교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만찬, 공연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지역교회를 위한 단기봉사팀 위기관리 핸드북 수정판을 발간했습니다. 위기관리재단은 초판 발간 후 7년 만에 발간인 이번 수정판을 한국교회가 많이 활용해 제2의 아프간 피랍 사건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그리스행 난민이 다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도착 난민 수가 상반기에 비해 4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양태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드린 대로 최근 난민이 다시 증가했습니까? 네, 유럽연합이 난민들을 위한 국경을 폐쇄하고 터키와 난민들 송환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진 후에 이동하는 난민들이 줄었다가 다시 금년 여름부터 이동하는 난민들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 난민들이 도착하는 그 그리스 섬들에서 이 증가하는 난민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그 시설에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 아덴까지 이제 건너가게 되고 아덴에 와서도 이 난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도 이 밥을 먹으러 온 난민들이 갑자기 증가하고 또 이 사람들 이제 밥을 주는 일에도 저희들에게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교사님은 지속적으로 난민 섬김 사역을 이어오고 계시는데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난민 성경 훈련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리스에 건너온 그 난민들 중에서 저희 센터 가서 밥을 먹고 또 그 밥을 이제 저희들이 나누기 전에 꼭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리스에서 있다가 그 북유럽으로 가기 전까지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난민 성경 훈련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14명 이제 학생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그 훈련원의 그 훈련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그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 장학금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면서 이 훈련들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일 동안 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6시간 강의가 있고 2시간 정도 이제 점심 휴식 시간 하루에
총 8시간 이상을 저희 센터에서 이제 훈련받고 있는 훈련원입니다. 성경연구원을 통해 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앙이 이제 생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 아름다운 간증이 하나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저희 센터에 이제 밥 먹으러 와서 밥을 이제 먹으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분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저희 음식 사역과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을 해서 그분에게 성경 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제 권유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근데 그것은 이분이 아프간에서 있을 때 탈레반들이 교육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글을 배울 때 그 시간들을 잊어버린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분을 이제 훈련원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또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전을 줬는데 그분이 이제 훈련원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또 읽은 가운데 그 안에서 강의와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새로운 자기 인생의 꿈이 생겼다고 하는 정말 감정을 저희가 들으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절망에 빠지고 또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 난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과 비전이 심겨질 수 있는 그런 훈련원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좀 부탁드리는 것은 유럽으로 올라가던 희망이 사라진 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훈련 과정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난민들이 처한 환경은 그야말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선교사님 말씀대로 복음으로 인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제주의 한 생수 공장에서 현장 실습 중이었던 19살 이모군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 학교가 책임에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데요. 반복되는 위험한 현장 실습, 사고 방지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을 했는데요. 예. 현장 시술 나간 고등학교 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예. 현장 실습생이 이제 집안 사정도 녹록치 않고 또 부모님 건강도 안 좋으니까 이제 네. 본인이 이제 결국 이제 현장 실습에 나가서 결국 또 생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취업을 위해서 이제 나간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이번 사고는 사실은 이제 이런 취업 실습생들은 아직 기술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습생이라서 그렇죠. 이제 기술이 있는 지도자가 이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관리 없이 혼자서 일을 하다가 앞차키에 사고를 당했고요. 또 지금 이번에 사고 당한 그 학생은 이제 그 전에도 한 번 사고를 당해서 갈비뼈를 다쳤는데 예. 이게 채 안 물기도 전에 다시 이제 취업 현장에 나갔다가 이런 사고를 당해서 더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현장 실습이라는 게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2학기 때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사회 경험을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현장 실습이라는 것이 일반 노동자들이 가기 꺼리는 그런 좀 열악한 환경이고 또 네. 위험한 환경에 이제 이런 학생들이 많이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사고들이 많이 났죠. 생수 공장이라든지 또는 무슨 어떤 전자 공장에서도 사고가 있었고요. 예. 또 작업 중에 공장 지붕이 무너져서 또 그런 사망 사고도 있었고 또 한 공장에서는 한 70시간 동안 장시간 주당 그렇게 일을 하다가 결국은
뇌출혈을 일으켜서 입원하는 그런 이제 사고도 있었죠. 네. 아직 그 학생 뭐 의식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이런 소식도 듣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사고들의 이제 다 공통점은 여기 이제 현장 실습 나가는 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이거나 네. 또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라도 이제 직업반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학생들이 결국 그 대부분 이제 피해자들인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관계 기관에서 이 점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 이런 사고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기업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가장 크죠. 기업, 학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취업률이 높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쉽게. 예.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취업률을 높이려면 이 현장 실습으로 보내서 그걸로 취업률을 높이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장이라면은 여기는 결국은 이제 교육 환경이 좋아서 일을 배울 수 있겠다 하는 데를 골라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전국적 단일한 그런 기준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결국 학교가 임의대로 그렇게 근로 대신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예. 그냥 보내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일반 노동자가 가기 어려운 그런 나쁜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도 이제 가게 되는 것이 문제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이제 실습생은 이제 싸니까 그 임금이 싸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아주 열악한 환경에 보낼 수 있어서 예. 이윤 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학교의 정부 지원을 위한 취업률 상승이라든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어떤 싼 값싼 근로자를 제공받는 게 이게 서로 맞물려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결국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한 관리까지 하지 않으니까 예. 이게 결국 삼박자가 서로 들어맞아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네, 분명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 23일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관련 기관에서는 현장 제도에 대해서 실습생을 파견하지 못하게 이렇게 일단 기본적 조치는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 위에서 각 당 대표들이 있는 뭐 그런 자리에서도 말씀하고 하셨는데 보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현장 실습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전면 재검토 중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현장 실습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법도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면 재검토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현장 실습생 근로 조건은 현재 어떻습니까? 어떤 규정 같은 게 마련돼 있습니까? 규정은 있죠. 이제 현장 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처럼 실습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약서에 따라서 써야 되고 만약에 이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500만 원 이하의 그 과태료를 물게 돼 있죠. 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현장 실습 시간은 하루에 7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고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네. 근데 당사자하고 합의하면 좀 더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도 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초과한다면 그러면 결국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그 이하를 부과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볼 때 정부 또한 현장 실습생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네. 이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언론사들이 이제 취재한 그 취재 결과를 보면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또는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는 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부로부터 과태료를 받거나 또는 벌금을 받은 기업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전국 3만 1,404곳에서 6만 16명의 고교생이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갔어요. 네. 그런데 정부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태 점검을 한 업소는 한 3만 곳 중에서 20곳이었답니다. 예. 그러면
0.06% 거의 안 한 정도만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만 이제 관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현장 실습 업체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도록 이런 그 위험성을 키웠다는 그 지적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부는 현장 실습 그 제도의 그 목표가 결국은 어떤 그 근로 제공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현장 실습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보다는 취업을 우선시하는 교육의 그 환경의 단면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성계도 보면 불의한 사회 구조나 법, 또 강한 자들의 탐욕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억압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이나 어떤 생산성만을 의식하지 말고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건강 공동체 또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시편에도 보면 그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그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기업들도 그 이윤 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호미로 막을 것을 결국 가래로 막는 그런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현장 실습생들은 바로 앞으로 우리 근로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회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지금 당장의 이윤 추구를 위한 그런 값싼 노동력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들한테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훌륭한 근로자를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 우리 회사의 직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 이제 이번에서 가장 문제된 건 이제 결국은 이제 세 가지였죠. 아까 악순환의 삼박자라고 했던 거. 삼박자. 기업은 이윤 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해서 결국은 값싼 근로자로만 생각하는 그런 점이나 또는 이 학교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결국 취업률을 높일 목적으로 그 교육 환경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그런 회사에도 결국 학생들을 보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고 정부가 결국은 직무유관 기관들이 직무유기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결국은 그 단기적으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전국적으로 현장 실습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만들어서 그 정도만 받게 하고 그리고 만일 감독할 수 없다면 그 유관기관이 감독할 수 없다면 그러면 결국 현장 실습제도는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당장 폐지할 수 없다면 결국은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선별해서 그래서 국가기관이 감독이 가능한 그런 기업체들을 선별해서 그 학교에서는 그 기업체에다만 현장 실습생을 보낼 수 있도록 우선 단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나마 이제 이런 정도로 해놓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실습제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보완해야 되겠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또 기업,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또 좋은 인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낮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초겨울추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금요일에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